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새해 아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새해 결심, 잘못하면 건강 망칩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응급실엔 특정 유형의 환자분들이 급증합니다. 새해 아침 갑자기 운동하다 쓰러지신 분, 작심삼일로 무리한 다이어트 하다가 탈진하신 분, 영양제를 한꺼번에 챙겨 드시다가 위장장애로 오신 분들이죠. 저는 지난 1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 무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이맘때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요. 뭘 해야 할까요? 그분께 제가 드린 조언은 단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분은 혈압약을 줄이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죠. 마법 같은 약을 드린 게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3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3가지 원칙은 제가 15년간 임상에서 검증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안전한 건강관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100명 중 7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중간에 나가십니다. 뻔한 얘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댓글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이런 반응을 주시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되어야 올해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 안 가는 시니어의 첫 번째 비밀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어제 아침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해 2월 68세 남성 환자분이 제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해 결심으로 아침 조깅을 시작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세수도 대충 하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셨대요. 그런데 200m쯤 뛰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다행히 근처에 계신 분이 119를 불러주셔서 큰일은 면하셨지만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받고 한참을 계셨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침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셨어요. 겨울철엔 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일종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밤새 누워 계시는 동안 혈압은 낮아지고 혈액은 끈적해지고 근육과 관절은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고 심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은 더 위험합니다.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든요. 여기에 급하게 움직이기까지 하면 그야말로 심혈관 사고의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겨울철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새해 첫 주에 급증하죠. 왜일까요? 바로 올해는 건강해지겠다는 결심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해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위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강조하는
안전한 아침 루틴 3단계가 있습니다.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머릿속에 새기셔도 좋습니다. 1단계 눈 뜨고 30초.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눈만 뜨고 30초 기다리세요. 이때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30초 동안 우리 몸은 깨어난 모드로 전환됩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죠. 2단계 침대에 앉아서 물 한 컵. 30초가 지나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준비해 둔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왜 물일까요?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혈액이 끈적해지는 거죠. 물 한 컵은 이 끈적함을 풀어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겨울엔 절대 금물입니다. 3단계 5분 스트레칭. 물을 마시고 나면 침대에 앉은 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도 한 번에 쭉 일어나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3단계가 얼마나 걸릴까요? 총 5분입니다. 단 5분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5년간 본 응급 사례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아침 급발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으신 분, 과거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 겨울에 손발이 특히 차가우신 분, 이런 분들은 5분이 아니라 10분을 투자하셔도 됩니다. 아니,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가장 위험한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왜 위험해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는 분들 많으시죠?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확인하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은 우리 뇌를 급격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안압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뉴스나 메시지 내용이 스트레스를 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혈압을 비교했더니 스마트폰을 먼저 본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mm 수은주 더 높았습니다. 15mm 수은주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혈압 약 하나의 효과가 보통 10에서 20mm 수은주거든요. 그럼 아침에 스마트폰은 언제 봐야 할까요? 제 권장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루틴을 다 마치고 세수하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보세요. 최소한 일어나고 30분 후입니다. 30분이나요? 그럼 급한 연락은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급한 연락이면 전화가 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건 대부분 30분 늦게 봐도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 건강 습관,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눈 뜨고 30초, 물 한 컵, 5분 스트레칭, 그리고 스마트폰은 30분 후. 이것만 지켜도 올해 응급실 갈 일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습관, 약과 영양제를 점검하세요. 선생님, 저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72세 여성 환자분이 제게 하신 질문입니다. 어지럼증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원인도 다양하죠. 빈혈일 수도 있고, 귀 문제일 수도 있고,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제가 드린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드시는 약과 영양제 다 가져오셨나요? 그분이 가방에서 꺼내신 약과 영양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약 2종, 당뇨약 1종, 관절약 1종, 위장약 1종.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영양제가 문제였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밀크시슬, 홍삼. 무려 9가지였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드셨어요? 작년부터요. TV에서 좋다고 해서 하나씩 샀는데 이제 보니 이렇게 많네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한 거니까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양제는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의 어지럼증은 약물 상호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오메가3와 혈압약, 칼슘과 갑상선약 나중에 확인했더니 드시고 계셨습니다. 마그네슘과 당뇨약.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저는 영양제를 3가지로 줄이고 복용 시간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2주 후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70대 이상 환자분들의 평균 복용 약물 개수는 7개입니다. 여기에 영양제까지 합치면 평균 12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12알을 드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5알, 점심에 3알, 저녁에 4알. 이게 과연 건강한 걸까요? 약은 많을수록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의학 용어로 다제약무료법의 위험이라고 하죠. 5가지 약을 드시면 부작용 확률이 5%인데 10가지를 드시면 20%가 아니라 15%로 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새해약 점검법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전부 꺼내놓기. 지금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한 곳에 모아놓으세요. 서랍에 숨어 있는 것, 냉장고에 있는 것, 가방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요.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약 이름, 왜 먹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하루에 몇 번, 몇 알씩 먹는지 다 적으셨나요? 그럼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필수와 선택 구분하기. 의사가 처방한 약은 필수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처럼 안 먹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약들이죠. 영양제는 대부분 선택입니다. 물론 의사가 특별히 권한 영양제의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칼슘 비타민 D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TV 광고 보고 산 것, 지인이 권해서 먹기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선택입니다. 3단계, 겹치는 것 찾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별도로 비타민 D를 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슘 영양제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마그네슘을 따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더 위험한 건 이런 경우입니다.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칼륨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경우. 이러면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드시면서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경우. 둘 다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혼자서 찾기 어려우시면 다음 단계로 가세요. 4단계 전문가와 상담하기. 약 목록을 적은 종이를 들고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데 문제 없는지 봐주시겠어요? 약사님들은 이런 상담을 매일 하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다시 받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약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이 영양제는 친구가 권해서 먹는 건데 티 받는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신다고 오셨어요. 약을 확인해 봤더니 당뇨약은 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중에 홍삼이 있었습니다. 홍삼이 뭐가 문제냐고요? 홍삼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축액 형태로 고용량을 드시면 더욱 그렇죠. 한쪽에서 당뇨약으로 혈당을 내리는데 다른 쪽에서 홍삼으로 혈당을 올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홍삼을 끊으시니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0.8이나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약과 영양제 점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약은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과 간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이 몸에 오래 머물고 부작용도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약은 필요한 것만, 영양제는 부족한 것만, 모자란 걸 채우는 건 맞지만 넘치게 채우는 건 독이 됩니다. 새해가 된 지금 꼭 한번 점검하세요. 작년에 먹던 거 그대로 먹지 마시고 올해는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드세요. 그럼 약값도 줄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우습게 보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선생님, 저 요즘 혈압이 자꾸 올라요. 약을 늘려야 할까요? 69세 남성 환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혈압 기록지를 보니 확실히 조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혈압이 특히 높았죠. 150, 195 정도. 약을 늘리기 전에 제가 여쭤본 게 있습니다.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그게 새벽에 자꾸 깨요. 한두 시간마다 깨는 것 같아요. 깨면 다시 금방 주무세요? 아니요. 한참 뒤척이다가 거실 나가서 TV 보다가 다시 들어가요.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고혈압은 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면 문제였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수면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2주 후 혈압이 130에 85로 떨어졌습니다. 약 하나를 늘리지 않고요. 여러분,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수리되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혈관이 청소되고 복구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뇌에서 독소가 배출됩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이 모든 게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수리 과정이 중단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1년 이렇게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 2배, 당뇨 발생 위험 1.5배, 치매 발생 위험 1.7배.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60대, 70대, 80대도 하루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숙면 5원칙을 준비했습니다. 원칙 1, 잠자리 드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면 몸이 11시쯤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도록 프로그램됩니다. 반대로 오늘 10시, 내일 12시, 모레 11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기상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엔 좀 더 자고 싶은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더 자는 것보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원칙 2, 낮잠은
20분, 오후 3시 전까지.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낮잠은 집중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30분 이내 오후 3시 전에 침대가 아닌 의자나 소파에서 이걸 넘어서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 낮잠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낮잠이 아니라 밤잠의 일부를 미리 자는 거거든요. 원칙 3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잠 준비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며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TV를 끕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둡니다.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합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습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하세요. 그러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원칙 4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만 쓰세요. 많은 분들이 침실에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십니다. 이러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실은 활동하는 곳인가, 쉬는 곳인가? 침실은 오직 잠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책을 보는 것도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원칙 5 새벽에 깨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새벽 3시에 깨서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억지로 누워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단,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밝은 조명 켜기, TV 보기, 스마트폰 하기, 뉴스 보기, 이런 건 뇌를 깨웁니다.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자,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셨어요. 약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는데 말이죠. 제가 수면 일기를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적는 거죠. 결과를 보니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2~3번씩 깨셨고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깬다고 하셨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야간 빈뇨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도 물을 많이 드셨거든요. 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TV 프로그램을 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물은 오후 6시 이전에 충분히 마시기. 저녁 8시 이후엔 입만 축일 정도로만. 잠들기 전 화장실 꼭 다녀오기. 그리고 수면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 암막 커튼 설치. 잠들기 1시간 전부터 TV 끄기. 3주 후 평균 수면 시간이 6.5시간으로 늘었고 깨는 횟수도 1번으로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공복 혈당이 10mg/dl나 낮아졌어요. 이게 잠의 힘입니다. 잠만 잘 자도 혈압이 조절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잠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TV 프로그램 하나 덜 보더라도 친구와의 전화를 조금 일찍 끊더라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지키세요. 그게 올해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눈 뜨고 30초, 물 1컵, 5분 스트레칭, 스마트폰은 30분 후. 둘째, 약과 영양제를 점검하세요. 필요한 것만, 부족한 것만, 겹치는 건 없는지, 상호작용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적당한 낮잠, 저녁 루틴 만들기.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이 3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올해 병원 갈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걸 빼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리한 운동을 더하기보다 급한 아침을 빼세요. 영양제를 더하기보다 불필요한 약을 빼세요. 건강 정보를 더 찾기보다 수면 시간을 빼앗는 습관을 빼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저는 올해도 어렵고 복잡한 건강 이야기를 여러분 눈높이에서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를 풀어서 논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힘이 됩니다. 2026년 새해입니다. 올해는 정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저는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나는 거니까요. 우리 약속해요. 올해는 응급실에서 만나지 말고 건강하게 웃으며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